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산 관리의 신규 메뉴에 대한 시뮬레이션 유형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실무 이론으로 출제되던 부분을 지금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변경한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하고 직접 등록한 지시 번호를 그로시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직접 등록한 지시 번호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다면 일단은 우리 이 조건에 따라서 지시 등록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네요. 지시 등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지사에 대해서 작업 공정과 그리고 제품 작업장, 작업 공정 안에 제품 작업장이겠죠. 이 안에서 8월 4일만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시 등록 메뉴 보시고요. 지시 등록 메뉴에서 우리 지사 선택하시고 공정,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 선택하신 후에 지시기간은 8월 4일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회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요, 지금 현재 해당 건이 어디에서 적용을 했는지, 직접 입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ERP, 핵심 ERP의 숨은 기능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땐 우리 간단하게 찾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직접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반영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품번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해당하는 줄에서 우클릭. 그러면 작업 지시에 대해서 이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산악자전거라는 품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수주 등록에서 지금 반영을 해온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보여지는 8번 지시번호 8번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등록한 데이터 아니겠죠. 그러면 요거는 패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요. 지시번호 9번으로 끝나는 해당 건은 이력 정보를 확인하면 이거는 이력 정보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지시 등록에서부터 입력을 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들도 다 확인을 해볼게요. 지시번호 10번 같은 경우에는 수주 등록에서 지금 가져온 수주 등록은 주문 조회를 통해서 가져오실 수 있죠. 그래서 반영한 데이터고 마지막 데이터는 청구 등록에서 반영한 데이터네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지금 지시번호 W017080009 이 번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메뉴에서 적용받은 데이터들이니까 정답은 두 번째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이 문제도 지금 앞의 문제처럼 실무 이론으로 출제되던 부분을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변경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핵심 ERP 작업 지시 확정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조건에 따라 조회할 경우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건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우리 조건에 대해서 프로그램 보기 전에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설명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작업 지시 번호 W01707000001은 현재 계획 상태이며 작업 지시 확정을 통해 BOM 등록 자료에 근거하여 자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지금 00001로 끝나는 이 지시 번호는 계획 상태이긴 하지만 BOM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건이구나.
지시건이구나 라는 거를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올바른 설명인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설명 볼게요. 작업 지시 번호 0002는 현재 확정 상태이며 청구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확정 상태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확정 상태일 때 청구 수량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확정 수량, 이제 확정 상태여야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설명은 맞는 설명인데 해당하는 지시 번호가 확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지시번호 0003의 작업 지시는 확정이 되었으나 자재 출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해당 건이 자재 출고까지 확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재 출고가 대기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4번 0003의 자재 출고는 확정 수량의 기준으로 출고된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000번 자전거 지사의 7월 데이터고 작업 공정안의 제품 작업장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업 지시 확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확정으로 선택해 주시고 작업장은 2000번, 공정은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 지시 기간은 7월.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 지금 우리 보기에서 확인했던 작업 지시 번호가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시 번호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1번 설명에 해당했던 지금 지시 번호 00001로 끝나는 지시 번호는 출고 대기, 얘가 자주 출고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쭉 옆으로 가서 보니까 지시 자체가 계획인 상태네요. 그러면 1번 보기에 대한 설명 맞죠?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0002번은요. 확정 상태이고 지금 확정에 대해서 청구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확정 맞고 청구 수량 변경 가능한 거는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죠?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변경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겠네요.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00003이죠. 지금 3, 4번이 전부 지시번호 00003번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3번에 해당하는 설명은 작업 지시는 확정이 되었죠. 되었으나 자재 출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라고 했지만 3번은 자재 출고가 완료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3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업 지시 번호에 대해서 4번 작업 지시 번호 0003에 대해서 자재 출고를 확정 수량을 기준으로 출고 처리한다. 그러면 확정 출고 수량이 확정 수량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물론 우리가 자재 출고를 진행을 하실 때는요. 생산 자재 출고에서 동일한 기간으로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반영되는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그 해당하는 지시번호가 맞는데요. 지시번호가 맞는데 출고 수량은요. 요청, 확정되는 수량과 다르게 출고를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출고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전체 출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우리가 자재 출고를 이용해서 출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전체 확정 수량과 동일하게 반영이 되니까 4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 보시면요. 이 부분은 우리 신규로 추가된 부산물 실적 등록에 대한 예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작업 실적 중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실적품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조건을 보면 우리 자전거 지사의 작업 공정의 반제품 작업장 안에서 작업 실적 기간에 따라
부산물이 없는 실적품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산물이 어떤 게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관리 아래 제공관리, 제공관리의 부산물 실적 등록, 여기에서 지사 선택하시고 작업 공정의 반제품 작업장, 그리고 실적 기간은요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선택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회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지금 지시번호 부분은 부산물 실적 등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도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 10일자에 실적이 되어 있는 지금 85-1020-420으로 되어 있는 건이 지금 실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아래 있는 부분도 볼게요. 아래 있는 부분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은 실적이 되어 있고 지금 품명으로 봤을 때는 타입만 달라요. 타입만 다르기 때문에 타입만 B, A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품번으로 반드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부산물 실적 등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동일한 품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보기 볼게요. 보기에서 보니까 해당하는 품번 몇 번이죠? 3번이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해당 문제도 부산물 실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제시한 부산물 실적을 등록한 후 2017년 7월 한 달 동안의 부산물 실적 현황을 조회할 경우 스크랩의 실적 수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금 문제는 입력도 해야 되고 조회도 해야 되는 상태이네요. 조회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입력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조건을 보니까 자전거 지사에서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에서 7월 11일자로 해당하는 실적 번호의 스크랩을 78kg에 대해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입력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물 실적 등록에서 우리 지사의 공정 선택하시고요. 제품 작업장에 실적 기간 7월 11일로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작업 실적 중에 우리 작업하셔야 되는 실적 번호 조회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조회된 실적 번호 000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산물 실적 등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산물 실적 등록. 자, 품명은 스크랩으로 되어 있으니까 품명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자, 스크랩. 그리고 수량은 78kg. 창고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임의로 제품 창고 쪽에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고 우리 부산물 실적에 대한 현황을 조회할 경우 스크랩의 실적 수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등록만 하고 해당하는 수량을 물어봤다면 이 수량이 확정 수량이겠지만 현황을 봐라 라고 나온다는 건 이 실적 말고 추가적인 다른 실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 실적 현황 부분 일단 조회해 주시고요. 조회 조건을 한번 볼까요? 조회 조건을 보시면 지사에서 작업 공정 제품 작업장으로만 조회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사에서 작업 공장의 제품 작업장, 그리고 실적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로 둘게요.
자,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우리 스크랩에 해당하는 것만 조회를 해보시면 가장 하단에 스크랩 나오죠. 그러면 총 수량은 얼마죠? 총 합쳐서 88kg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크랩만 보면 되기 때문에 품번 부분에서 스크랩만 조회를 해주시면 더 간단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8kg이니까 몇 번? 4번이죠? 네,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한국자전거지사의 2017년도 한 해 동안 생산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 한국자전거지사의 생산 계획은 있으나 실적이 없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없는 품목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계획만 있고 실적이 없는 품목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81-100100이라는 품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조회를 해주시고요. 사업장은 지사만 선택해서 조회하신 후에 우리 81-100100이라는 품번을 보시면 계획은 있는데 실적은 없네요. 그러면 해당하는 1번, 보기 1번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83-2000-100이라는 품번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데 동일하게 1번과 같게 실적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2번도 답은 아니겠네요. 그럼 3번 87-100200-1번이라는 품번 87-100 네, 해당하는 품번이죠. 2001 이 품번도 1번, 2번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는 품번입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일 텐데 4번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88-101020이라는 품목을 조회를 해보면 88-101020 해당하는 부분은 계획 수량은 없네요. 그리고 실적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 문제. 주 한국자전거지사의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작업 지시 대비 실적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 한국자전거지사의 1월 한 달 동안의 작업 지시 대비 실적 현황 중 88-100200 품목의 작업 공정에 해당하는 실적 잔량은 몇 개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박스로 나오던 조건들이 다 그냥 풀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엔 작업 지시 대비 실적 현황에서 1월의 한 달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우리 이 88-100200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업 지시 대비 실적 현황, 조회해 주시고요. 조회하시고 사업장 지사겠죠. 지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 공정에 해당하는 것만 찾는다고 했고요. 지시 기간은 1월. 그리고 품번은 88-100200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적 잔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 자,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잔량은 총 300개네요. 총 300개입니다. 보기 중 300개는 몇 번이죠? 2번이네요.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아래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다음 중 외주 발주와 관련하여 청구된 자재 중 투입 대비 사용 수량의 차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뉴 확인하셔야 될까요? 네, 자재 청구 대비 투입 현황, 투입 사용 현황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사의 외주 공정의 세림 와이어라는 우리 외주 거래처죠. 외주 거래처에 대해서 5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도록 할게요. 자재 청구 대비 투입 사용 현황 조회해 주시고 지사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 외주 공정의 세림 와이어인데 5월에 해당하는 데이터. 5월에 해당하는 데이터 조회. 자, 조회를 하니까 하나의 외주 발주 지시권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입 수량하고 사용 수량에 대한 차이가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차이가 없는 것들은 배제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첫 번째 청구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청구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요. 우리 나머지 보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기를 보면 83-2000-100이라는 품번이 지금 투입하고 사용에 대한 차이 수량이 20개래요. 그러면 20개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해당하는 품번인데 이 품번이 지금 투입은 480개 그리고 사용은 460개 차이 20개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85-1020-400이라는 품번인데 이 품번은 15개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3번 청구 부분인데 15개 차이가 나는지 볼게요. 지금 봐도 딱 보이죠? 480개에 대해서 투입을 했는데 470개 사용 수량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15개가 아니라 10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미 답은 1번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1번으로 밝혀졌죠. 우리 여기서 20개 차이 나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한 차이도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보기에 대해서도 88-100100이라는 부분 보면 10개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 해당하는 품번에서 보시면 투입 수량은 440개인데 435개, 5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마지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1-3000-350이라는 품번이 25개 차이 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품번이죠. 해당 부분은 지금 우리 15개 차이 나네요. 15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번입니다.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더라도 한 번씩 문제는 검증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하고 브레이크에 대한 분량 수량과 일자가 다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하는 부분이 분량이라고 나왔다면 검사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가늠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검사를 한 건지는 지금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 현황을 전부 조회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자, 먼저 지금 조건을 좀 볼게요. 조건을 보면은 좀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사와 검사 기간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 분량이라는 유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우리 품목별 품질 현황 부분에서 전수검사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검사에서 지사 선택하시고 그리고 검사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까지죠. 그냥 1월 전체 선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불량 유형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량 유형에 브레이크 불량이라는 코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샘플 검사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불량 유형, 브레이크 불량.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샘플 검사 쪽에서는 지금 조회되는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우리 전수검사라는 현황을 이용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잘못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보기를 보시면 1월 26일 날 30개, 그리고 2번은 27일 날 10개, 3번 28일 날 5개, 4번은 29일 날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품목별 품질 현황에서 이제 전수검사 부분에서 데이터가 조회된 걸 확인하셨으니까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부분을 이제 불량 수량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불량 수량들은요, 지금 전체 수량 보시면 안 되고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수량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수량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보기에는 불량 수량과 일자가 26일에 30개, 그리고 2번은 27일에 10개, 3번은 28일에 5개, 4번은 29일에 20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브레이크 불량이라는 불량에 해당하는 수량은 26일에는요, 전체 불량 수량이 30개고 실제 불량 수량은 5개네요. 그럼 1번은 틀린 설명이 틀린 부분인 거죠. 틀린 거고요. 그리고 27일 같은 경우에도 27일에 대한 불량 수량은 10개로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3번 28일에는 5개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 수량 확인해 보니까 일치하고요. 29일에는 20개 부분 일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전체 불량 수량과 브레이크 불량 수량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불량 수량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1번 부분이네요. 자,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 한국자전거지사에 2017년도 6월 한 달 동안 외주처 주 세림 와이어에서 전장품 아세이 타입 A 품목에 대해서 생산을 하면서 사용된 자재와 그 수량으로 연결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오니까 이 사용 수량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떠한 수량에 대해서 전장품 아세이 타입 A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자재 수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재 사용 수량 현황에서 모품목별로 보셨을 때 지사에서 6월 한 달간 외주 공정에 속해 있는 세림와이어 부분에서 우리 어떤 품번이었죠? 품명이 전장품 아세이 타입 A라고 되어 있었어요. 전장품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장품으로 조회를 하니까 품명 바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 안에서 사용된 품번을 확인해 보니까요. 총 4개의 품번이 나타나고 사용 수량이 보이는데 어떠한 보기가 잘못된 건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1번에 해당하는 품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이 230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품번 보시면요. 보기 2번과 동일한 수량이죠. 동일한 품명이죠. 동일한 품명이고요. 수량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2번은 틀린 설명. 그럼 세 번째 수량 보시면 세 번째 품번에 대해서는 동일하고요.
품명은 동일하고 수량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품명은 동일한데 수량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용 수량이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는 것은 1번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생산 관리에 대해서 신규 메뉴에 대한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이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많이 연습해보시고 메뉴가 익숙해지시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시뮬레이션 유형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